돈이 되는 투자입니다. 오늘은 중국 온디맨드 최강자 메이투안 디엠핑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메이투안 디엠핑 지금 주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103.6 홍콩달러인데 이게 올해 연초 대비로 보면은 약 2.5배 상승했습니다.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이 회사는 현재 시가총액이 약 92조 원 정도 됩니다. 반기 기준으로 매출액이 한화 한 6.3조 원. 그래서 제 추정에는 올해 연간 매출이 한 15조 원 정도 된다 봤을 때 PSR 밸류에이션이 한 6배 정도 되는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텐센트 계열사입니다. 그래서 텐센트가 2대 주주고 세코이아가 3대 주주입니다. 홍콩 거래소에 티커 3690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회사 주식 이미 매수를 했고요. 7월 11일에 천주 매수를 67.15 홍콩달러에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잔고 체결한 그 내역 옆에 보여드렸고요. 9월 25일 실적 발표 나기 전에 한 2달 전에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중국에서 이렇게 바이두에서 검색하면 뉴스에 나오는 거에 보면은 실적 호전에 대한 어떤 전망이나 기대감이 조금씩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앱을 써봤을 때 앱의 사용의 빈도나 이 여러 가지 그 유저 트래픽이나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긍정적인 부분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선제적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상장하고 주가가 빠진 다음에 다시 반등하는 어떤 이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 실적 발표 나기 전에 들어가자. 그래서 7월 달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9월 달에 반기 실적 발표 났을 때 결과적으로 상당히 실적이 좋아진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익이 나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그런 검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회사의 사업 모델이나 회사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이 회사는 종합적인 어떤 온디맨드 서비스를 제공해요. 제가 볼 땐 전 세계에서 이렇게 종합적인 온디맨드 서비스 하는 회사는 없다고 봅니다. 세계 최대의 온디맨드 데이터 어떤 플랫폼 하면은 메이투안 디엠핑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영화표 예약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의 배달의 민족 같이 배달도 되고요. 배달 1위. 그리고 이제는 차도 잡을 수 있습니다. 띠디 추신 같은 메이투안 다처 같은 그 헤일링 서비스, 차량 호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 분야에서도 시트립의 어떤 뒤를 바짝 쫓아가고 있는 게 메이투안 디엠핑입니다. 그래서 뭐 열차표, 항공, 뭐 숙박 이런 것 모든 것을 여행 관련된 것들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 같은 홈 렌탈 서비스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 사용자가 몇 명이냐? 4.2억 명입니다. 뭐 중국이라 다 이렇겠지 이게 아니라 사실은 4억 명이 넘어가는 플랫폼 서비스가 몇 개 안 됩니다. 뭐 텐센트 위챗 11억 명, 뭐 알리바바 뭐 7억 명, 그리고 메이투안 디엠핑이 4억 명 이 정도 되는 거죠. 뭐 핀토토가 3점 몇억 명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간판 달린 모든 상점은 여기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입주된 상점이 600만 개에 달합니다. 590만 개. 그러니까 590만 유저가 아니라 590만 상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장난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중국에 뭐 2선 도시, 3선 도시 새로 출장을 가서 전혀 모르는 곳에 간다. 과거 같았으면은 가서 지인이 없으면 정말 두렵고 떨려요. 어느 음식점에 들어가야지 내가 배탈 안 날까. 어느 음식점에서 뭘 주문할까 전혀 감이 안 섭니다. 그리고 이동하는 것도 그러고 어디 숙박할 것도 그러고 모든 게 해결이 안 돼요. 주변에 여행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이제는 메이투안 디엠핑 앱 하나면 현장에 가서 어디든 그냥 중국의 어느 도시든 딱 떨어지면은 가서 주변에 그냥 키면 돼요. 반경 500m, 1km 전방에 별 4개짜리, 별 5개짜리, 리뷰는 1000개짜리 아주 맛집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지도가 켜져요. 그럼 지도 쫓아가고, 뭐 심지어 차를 필요로 한다면 차도 잡아주고, 자전거도 잡을 수 있고 해가지고 그곳에 가서 먹고 리뷰를 보면은 또 어떤 음식이 맛있는 것인지가 추천이 옵니다. 그러면 그 맛있는 음식 메뉴도 내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3년 전부터 메이투안 디엠핑을 매번 출장 갈 때마다 쓰는데 이제는 이 메이투안 디엠핑이 없으면은 어떻게 사나 싶을 정도로 필수적인 앱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 주식을 사면서 말이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중국 사람들이 먹을 거 그렇게 좋아하고 외식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 회사는 절대로 빠질 일이 없다. 이 리뷰 경제라는 게 뭐냐? 이 리뷰가 수만 건씩 달려 있는 음식점도 있어요. 그러면 그 리뷰를 메이투안디엔핑이 딴 데 뺏기지 않잖아요. 그죠? 그 리뷰는 누가 뺏어갈 수 없는 핵심 자산이에요. 근데 그 리뷰는 누가 만들었어요? 4억 명의 유저들이 서로 제자제자를 하면서 그 리뷰를 만들어줬단 말이죠. 그럼 그 리뷰 안에서 우리들은 신뢰를 얻죠. 그리고 그 우리가 선택할 때 선택 장애 올 때 많은 사람들이 먹었던 것들을 그냥 따라서 먹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계속 이 자산이 리뷰 같은 거 그리고 신뢰 그리고 선호 이런 것들이 이 데이터들이 무지막지하게 메이투안디엔핑에 계속 쌓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뒤로 안 갑니다.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쌓인 데이터에 기반해서 메이투안디엔핑은 더 똑똑해지고 더 맛있는 거를 잘 찾아서 나한테 딱 맞춤으로 어떻게 보면 추천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메이투안디엔핑이 놀라운 속도로 영역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것도 눈여겨봤는데 이제는 보습학원, 수영장, 헬스장 할 것 없이 과거에는 한 달, 세 달 이렇게 계약을 안 하면 못 하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시간 단위 이틀, 3일 스팟으로도 딱 빈칸에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이렇게 온디맨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를 들어서 PT 강사 PT를 받는다 헬스에서 그러면 헬스장 PT 강사가 남는 시간이 있어요. 딱 뜹니다. 거기에다가 내가 클릭해 가지고 몇 시 몇 분에 내가 예약해서 한 1시간 동안 받겠다. 얼마다 금액 쿠폰 나오면 쿠폰에 또 딱 클릭하고 하면은 스마트폰으로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를 설립한 설립자 누구냐? 왕싱 회장입니다. 79년생. 복건성 출생이고요. 칭화대학교 졸업했습니다. 명문대학교 나왔죠. 개인 자산이 현재 한 5조 원 정도 되니까 돈이 아쉬운 사람은 아니고 이상한 짓은 안 하겠죠. 네, 카리스마가 가득한 경영 스타일이에요. 요게 좀 문제였습니다. 뭐냐면 원래 메이투안디엔핑이 메이투안이라는 회사가 알리바바의 어떤 그 투자를 받고 알리바바 품에서 성장하던 알리바바 계열 회사였어요. 네. 중국엔 텐센트 계열, 알리바바 계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알리바바 쪽에서 성장하고 있던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때가 되면 이렇게 알리바바 마윈 회장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일장연설을 하잖아요. 그러면 왕싱 회장은 이제 고분고분하지도 않고 자꾸만 이렇게 토를 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인 회장하고 왕싱 그 메이투안 회장하고 이렇게 불협화음이 있다라는 것들이 계속 조금씩 나왔습니다. 2016년도에 텐센트 투자를 받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 전에 2015년도 연말인가에 큰 일이 벌어지죠. 뭐냐면 알리바바가 메이투안디엔핑을 이렇게 놔두고 메이투안디엔핑의 가장 큰 경쟁자인 중국의 배달 이쪽에 그 1등인 얼르마 있지 않습니까? 얼르마를 전략적 투자를 감행합니다. 네, 그게 12월 20 며칠이었어요. 크리스마스 다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알리바바가 키우던 메이투안디엔핑은 텐센트로 가고, 사실 얼르마는 또 초기에 텐센트를 키웠어요. 그러니까 텐센트가 키우던 얼르마는 또 알리바바한테 가고, 결국 작년인가 알리바바가 얼르마를 12조 원에 통인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후문에는 뭐라고 하냐면 알리바바가 한때 메이투안디엔핑을 통인수를 제안을 했었다. 그런데 그걸 거절을 했고 이후에 얼르마를 그 인수를 하게 된 거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해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요즘에는 마윈 회장을 공격하고 나서요. 이 왕싱 회장이 카리스마가 가득하니까 자기 주관을 막 가감없이 설파하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마윈 회장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다. 인테그리티. 뭐라고 하냐면 그 알리바바 과거에 알리페이가 알리바바의 직속 자회사였습니다. 근데 이걸 마윈 회장이 알리페이는 정부 핑계 대면서 자기 인마이 포켓 합니다. 뭐냐면 따로 떼어서 자기 개인 회사화 시킵니다. 알리페이를. 그게 지금 엔드 파이낸셜이 돼서 100몇십조 원 되는 세계 최대 핀테크 회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마윈 회장한테는 그거는 아킬레스건이에요. 사실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문제가 명확히 있는 그런 어떤 구조였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야후가 막 문제 제기하고 중국 정부에서 애국심 고취시키면서 알리바바의 그런 그 알리페이 이슈를 무마시켰는데 결국 지금 다시 와서는 최근에 계속 이제 왕싱 회장은 텐센트 계열의 어떤
그 전투, 돌격 앞으로 1부대에 해당하는 돌격대장 역할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온디맨드에서 얼루마랑 메이투안이 막 싸우고 있거든요. 메이투안 디엠핑은 텐센트 계열, 알리바바 계열은 얼루마 이렇게 싸우니까 이제 과거에 자기의 은사였던 마윈 회장을 이제 제대로 저격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뭐 마윈 회장하고 같이 있을 때도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텐센트 계열에서 본격적으로 알리바바 저격수 노릇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메이트안 디엠핑은 작년 9월경에 홍콩 거래소에 상장해서 성공적으로 데뷔했고요. 한 5조 원 넘는 금액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주 큰 아시아 자본시장의 큰 뉴스였고 텐센트가 한 20% 세쿼이어 캐피탈, 전 세계적인 어떤 그 벤처 캐피탈이죠. 11%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당시에 시가총액이 거의 60조에 달했는데 이게 사실 이커머스 분야에서 알리바바 다음으로 2등인 징동닷컴보다 더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징동닷컴이 원래는 텐센트 계열의 그 황태자 역할을 했습니다. 텐센트 다음에 징동, 이렇게 텐센트는 이제 SNS, 게임 이런 거 담당하고 징동의 텐센트가 그 일해주죠. 이커머스는 징동이 담당하고 그래서 이렇게 알리바바랑 경쟁을 텐센트, 징동 이렇게 연합전선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제2의 황태자가 떠오른 겁니다. 메이트안 디엠핑이 정말 징동보다 더 커진 상황이고요. 예,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건 아니고 왕싱 회장이 메이투안을 설립한 게 2010년입니다. 2010년 이후로 많은 시간이 흘렀죠. 그래서 과거에 메이투안 디엠핑의 그 시가총액 유니콘으로서 어떻게 성장하는지 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20억 불, 2015년도에 70억 불, 2016년도에 바로 또 더블이 가죠. 180억 불. 그러니까 한화로 치면 한 20조 원이 돌파합니다. 2017년도에 또 300억 불이 돼서 계속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 그리고 2018년도 9월에 상장해서는 이제 500억 불이 돼서 60조 원에 달합니다. 거의 현대차의 2배 정도 가는 기업 가치를 갖게 된 거죠. 이게 사실은 이 과정도 이제 재밌습니다. 뭐냐면 원래는 메이투안이라는 회사를 왕싱 회장이 창업을 했는데 중간에 2015년도에 디엠핑이라는 회사랑 합병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시대의 합병이었는데 뭐냐면 합병하고 나서 한 17조 원, 18조 원 됐던 것 같아요. 메이투안과 디엠핑이 합병하기 전에 메이투안은 중국판 그룹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로 물건을 구매하는데 쿠폰을 던져주는 그런 그룹폰 모델이었고 디엠핑이라는 회사는 음식점에 별점을 매기고 평가를 해주는 중국판 옐프, 중국판 트립 어드바이저에 해당하는 그런 평가 사이트였습니다. 이 두 사이트가 각각 시장 점유율 1등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경쟁 관계냐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두 회사가 전격 합병을 하면서 당시에 150억 달러, 17조 원 정도에 해당하는 기업 가치로 두 회사 합병 후에 평가가 되게 됐죠. 그러니까 갑자기 거대한 유니콘 기업들이 갑자기 거대한 데카콘 기업으로 합병을 하면서 메이투안 디엠핑이라는 회사로 거듭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메이투안 디엠핑 두 회사가 합병을 하면서 바야흐로 중국의 온디맨드 시장은 단숨에 정리가 됩니다. 그냥 메이투안 디엠핑이 거의 과점 형태로 가는, 그리고 배달 쪽은 얼르마가 하지만 당시만 해도 아직 알리바바의 뭐 전폭적인 서포트가 없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메이투안 디엠핑이 시장의 압도적인 지배력을 갖게 되는 그야말로 카테고리 킹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메이투안 디엠핑의 주요 투자자를 살펴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물론 텐센트 있고요. 그리고 세계적인 VC 세쿼이아, 그리고 싱가포르의 국부펀드 테마섹, 한국의 국민연금 안 들어가 있어요. 예. 그리고 뉴욕의 헤지펀드인 타이거 글로벌 아주 유명합니다. 러시아의 벤처 캐피탈 투자를 엄청 잘하는 DST, 한국의 배달의 민족에도 투자하고 마켓컬리에도 투자했죠. 아시아의 어떤 그 탑티어 사모펀드인 힐하우스, 이렇게 아주 전 세계적인 명망 있는 투자자들이 대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메이투안 디엠핑의 어떤 투자자들한테 받는 인기도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하고 나서 주가 추이는 그렇게 좋지 않다가 제일 큰 원인은 무역 전쟁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9월 달에 작년에 상장하다 보니까 팍팍팍 빠졌다가 다시 연초부터 무역 전쟁 이슈가 그냥 장기화되고 이게 뭐 하루아침에 끝날 게 아니다. 그리고 중국의 내수의 소비재들은 실적이 바탕되는 어떤 실적장이 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붙으면서 본격적으로 성장해서 연초 대비 2배 반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실적이 나오게 된 거죠. 자, 반기 실적 보고서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 인테리움 리포트, 이게 9월 달에 나온 자료고요. 예, 이 자료 나온 다음 주가 날아가기 시작했죠. 불을 뿜었어요. 예, 그래서 매출이 어떻게 증가하냐 봤더니 전년도 대비 50% 성장, 3개월 딱 봤더니 50% 성장. 그리고 그 매출 총이익은 전년도 대비 179% 성장했습니다. 예, 이익은 사실 3개월 단위로 봤을 때 이익은 안 나는 회사지만 매출 총이익이 엄청나게 늘었죠. 예. 그 얘기는 뭐냐면 마진율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진율 늘어난다는 얘기는 이대로 가면 좋겠네라는 어떤 희망적인 기대가 들죠. 예. 그래서 자 6개월 뜯어서 보면은 매출액이 전년도 대비 58% 증가했고 매출 총이익은 114.9% 성장했습니다. 이것도 거의 매출 총이익이 6개월을 뜯어봐도 2배 이상 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전년도에 영업 손실이 나던 부분이 이번 연도에 상반기를 딱 뜯어보니까 오퍼레이팅 로스 나던 게 거의 빵이 되어가는 거예요. 빵. 보시면은 매출액의 0.5%만 손실이 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영업 현금 흐름에 가까운 수치가 에비타라고 하는데 에비타는 또 플러스 6.7% 매출액에 그 본인들이 합리적으로 좀 조정을 했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 순이익이 반기 기준으로 1.1% 매출액의 1.1% 순이익이 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여전히 IFRS 회계 기준으로 보면은 다소 손실이 나는데 거의 미미하게 손실 나는 거죠. 그죠? 매출액의 1.3% 손실 나는 거니까 이 회사 거의 똔똔 된다는 겁니다. 거의 브레이크이븐 지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앞으로 이 회사가 뭐 그 매출액이 줄겠어요? 전혀 아니죠. 매출액이 지금 반기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60% 정도 성장을 하는데 이게 성장률이 조금 꺾인다 하더라도 마진율 이대로 유지되고 하면은 성장하면 할수록 이익이 나는 회사가 될 것이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게 메이투안 디엠핑이 이제 기대감만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성장성만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이익성 가지고도 평가를 받는 시점이 이제 오는구나라는 것을 투자자들한테 확신을 심어주게 된 게 이번 반기 발표의 어떤 그 어닝 서프라이즈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 실적 보고서를 딱 보고 나서 와 좋다. 그 기대했던 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됐고요. 사실 투자라는 게 이럴 때 재밌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설을 세우고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점선을 거놨던 것이 이제 실선으로 되면서 확신으로 이어지고 다른 투자자들한테 이 감춰줬던 가치가 싹 보여지면서 주가가 탕탕탕탕 모멘텀을 받기 시작하면 정말 짜릿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타 매매 이런 걸로 이제 짜릿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한 6개월 텀을 두고 먼저 점선을 거놓고 내가 재무 추정을 해봐요. 그리고 그 추정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는 거죠. 네, 그것을 확인하면서 스스로의 어떤 역량을 검증해 나갑니다. 네. 매번 이렇게 맞지는 않습니다. 예, 메이투안 디엠핑은 어떻게 보면 잘 적중했던 좋은 사례인 것 같고요. 예. 항상 투자는 겸손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언제나 항상 100% 맞추는 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뭐 신도 아니고요. 그 워렌 버핏도 사실은 꽤 물리는 게 꽤 있습니다. 뭐 크래프트 하인스 이런 거 지금 상태 안 좋죠. 예. 그래서 누구나 100% 확률은 아닌 거고요. 이 승률을 올리는 거고 그리고 연간 수익률을 최대한 올리려고 노력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 산업을 바라보는 뷰나 그리고 기업을 바라보는 역량 이런 것들을 계속 장기적으로 키워나가는 거죠. 뭐 탁탁 맞추고 뭐 퍼센트가 얼마고 이거 사실 숫자도 그렇게 안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역량의 그 본질을 나 스스로 느껴나가는 게 훨씬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제 가치관이고요. 이건
오케이. 그래서 재무제표 뭐 보면 이 사업 부문별로 좀 뜯어본 게 이 내용입니다. 자, 사업 부문별로 매출액하고 마진 같은 것들이 이제 브릭다운 돼 있습니다. 뭐냐면 그 음식 배달, 그리고 여행, 그리고 새롭게 뭐 시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뉴 이니셔티브. 뭐냐면 막 이렇게 모바이크, 자전거나 뭐 새롭게 막 뭐 구글의 문샵 프로젝트 같이 메이트한 디엠핑에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건 뭔가를 합니다. 예. 보면은 매출액의 어떤 그 비중이 압도적으로 배달이 높아요. 배달이 높고, 두 번째로 높은 게 그 호텔 쪽, 여행 쪽이죠. 예, 여행 쪽이 높고, 오퍼레이팅 수치를 한번 볼게요. 3개월 동안, 지난 3개월 동안 음식 배달을 9,300만 건 했어요. 전년도 대비 한 36% 증가했고, 그리고 숙박과 여행에 관련돼 있는 거래가 5,100만 건이 이루어지고, 예,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거래 횟수가 1억 6천만 건에 달합니다. 4억 2천만 명이 쓰고 있고 590만 상점이 지금 입점해 있습니다. 향후 주가 전망 어떻게 될 거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한 앞으로 1년 이상 계속 우상향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회사는 매출 성장 계속합니다. 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음식 주문을 다 여기서 해요. 오프라인으로 카드 오르고, 심지어 그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도 주문하고 결제를 여기서 합니다. 메이트한 디엠핑 앱에서. 그러면 할인 더 받으니까. 그리고 가기 싫은 날 비 오고 뭐 사무실에서 야근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주문해서 배달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신선 제품도 마켓컬리처럼 여기서 배달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여행 갈 때 또 여기서 합니다. 예. 그리고 자전거도 여기서 빌리고요. 그러니까 정말 라이프 스타일의 모든 것을 온 디맨드로 하는 것들은 메이트한 디엠핑 안에서 되기 때문에 중국 젊은 사람들의 소비가 더 스마트화되고, 이게 2선, 3선 도시에서 이런 변화가 더 확산이 되기 때문에 이 회사의 매출은 계속 더 증가하고, 그런데 매출이 증가하는데 이익이 과거에 없었다가 이익이 이제 생겨요. 근데 이익의 질도 더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왕싱 회장이 진짜 어떤 새로운 뭐 정말 돈이 펄펄펄펄 나가는 신규 사업을 막 정신없이 하지 않는 이상, 지금 상황에서 이 경영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하는 이상 회사는 큰 무리 없이 계속 이제 성장 궤적을 밟아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추정 기준으로 PSR이 약 6배인데 이게 알리바바 PSR하고 비슷하거나 좀 낮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고밸류도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향후에 이익의 크기가 더 커지면 현금 상황도 더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메이트한 디엠핑에서의 생태계 구축하는 측면에서의 현금적인 어떤 여유도 더 생겨서 회사가 더 확장적인 사업을 하면서도 손실 안 나고, 그러면서도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선순환 구조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메이트한 디엠핑한테도 리스크 요인 물론 있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누굴까요? 알리바바입니다. 알리바바. 왕싱 회장이 마윈 회장을 이렇게 완전 저격수로 지금 나타났죠. 예. 마윈 회장 과거 들추면서 뭐 하는데, 알리바바 과거에 키워준 입장에서 보면 마윈 회장은 왕싱 회장이 정말 싫을 거예요. 그죠? 배은망덕한 놈 이러면서 이를 부득부득 갈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얼르마 작년에 통인수해서 실탄 장전하고, 얼르마에다가 기존의 알리바바에서 만들어 놓은 코베이라는 온디맨드 플랫폼을 얼르마랑 합병해서 지금 알리바바의 온디맨드를 그쪽으로 길을 모아서 메이트한 디엠핑 추격에 정말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알리바바가 또 한다면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알리바바의 무서운 추격이 메이트한 디엠핑이 어떻게 견뎌낼 것이냐, 그리고 알리바바는 어떤 방식으로 메이트한을 저격할 것이냐, 요거가 어떻게 보면 리스크 요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과거에도 보면 알리바바가 제대로 뭔가 야심차게 뭐 그 신유통 쪽에서는 지금 허마셴셩이라고 막 컨베이어 벨트 돌아다니고 30분 안에 신선 제품 배송해 주는 게 있죠. 근데 그게 또 얼르마, 코베이 이런 것과 융합이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메이트한 디엠핑도 결국은 신유통으로 가긴 가야 되고 텐센트의 어떤 종합적인 생태계를 텐센트와 머리를 싸매면서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알리바바가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신유통의 큰 그림에 텐센트는 좀 약간 에너지가 못 미친다 이거죠. 본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메이트한 디엠핑이 온 디맨드는 잡고 있지만 이 어떤 신유통이라는 큰 생태계 안에서는 좀 알리바바에 비해서 좀 작은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가 얼르마, 코베이, 또 허마셴성 이런 거대한 그 오프라인의 온갖 뭐 백화점, 유통, 뭐 물류할 것 없이 알리바바가 다 꽉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본격 전면전을 할 때 메이트한 디엠핑의 역량으로 알리바바의 강력한 어떤 그 온디맨드 추격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냐. 요건 어떻게 보면 리스크 포인트이자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매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요. 앞으로도 메이트한 디엠핑이 텐센트 계열의 이 알리바바와의 어떤 전면전의 그 돌격대장으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흔들리고 있는 건지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재무적인 부분보다도 이런 산업의 어떤 구도 측면에서의 텐션 그리고 에너지 레벨이 누가 더 세냐 폼이 올라왔다고 하죠. 막 지금 메이트한 디엠핑은 현재 지금 폼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얼르마랑 코베이랑 허마셴성 알리바바가 이렇게 둘러싸서 어떤 또 새로운 도전을 할지 요거에 따라서 앞으로 향방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중국 온디맨드 최강자 메이트한 디엠핑에 대한 분석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또 만나겠습니다. 바이바이.